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도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어렵게 이룩한 우리 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70대 노인이 차에 치여 넘어집니다. 세 차례 충돌 후 구급차를 탔지만 받겠다는 응급실이 없어 2시간 넘게 헤매다 숨졌습니다. 의정부의 한 소아 전문병원. 오후에도 접수 창구가 북적입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밤에도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의료단체하고 먼저 협의를 한 것은 2020년 9월 의정합의에서 의료단체와 정부가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협의를 한다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적어도 3군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알고 계시고요. 11곳이에요. 네. 대충 얘기하면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에, 아산병원이 인천 청라에, 연세의료원이 송도에, 가천길병원이 서울 송파에, 인하대가 경기 김포에, 경희의료원이 경기 하남에, 아주대가 경기 평택 한 곳, 경기 파주 한 곳, 고려대 의료원이 경기 과천에 한 곳, 경기 남양주에 하나, 한양대 의료원은 안산에 추진 중인데 아직 시기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한양대까지 따지면 총 12곳 정도가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현재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11개 병원 약 6,600병상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다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다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병상 규모도 최소 500에서 1000까지예요. 그러면 6,600병상의 규모를 끌어가려면 한 병원당 최소 의사가 2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채용해야 돼요. 그러면 총 11곳이니까 약 3,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의사를 이 수도권에 새로 생긴 병원에서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일 겁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요. 광명의 중앙대병원 들어선 거 아시죠? 네. 그 병원 어디서 채운 줄 아세요, 의사들? 평촌의 한림대병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의사들이 대거 다 그걸로 옮겨갔어요. 그럼 평촌 한림대병원의 의사가 비니까 어디서 충원을 해요? 지방 비수도권에서 병원급. 첫 번째는 병원급 의사들을 수용하고요. 충청권에 있는 의사들을 뽑아 올립니다. 충청권의 비죠. 거기도 요즘 사실상 수도권이잖아요. 준수도권이잖아요. 지방에 있는 의사들이 그걸로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전남이나 경북 이런 의료 취약 지역에서는 의사 부족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 부족 현상이 불보듯 뻔합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죠? 경남도 그렇답니다. 우리 강기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경남도 그렇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고 있나요?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병상 확충 계획의 허가자는 지금 지자체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역 간 그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적극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다만 지자체 장들이 또 지역의 그 병상 확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가 좀 하는 데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결국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니까 복지부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극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 번 첫 번째로는 이런 사립대가 민간 영역이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전국적 차원에서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왜 정부는 그러면 국립대 병원이나 공립병원을 짓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산병원 사례가 아주 큰 모범 사례죠. 이길 차관님 알고 계시죠?
상당히 큰 모범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잖아요. 왜 그거 다른 지역에는 안 지어요? 용역 결과도 나와 있죠.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죠? 용역 결과 나온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지어야 되고 전남에도 지어야 되고 이런 여기에 저기에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 같은 종합병원급이 들어서는 게 매우 건강보험공단의 재정도 아끼고 그리고 지역 의료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27일 날 의사 인력 추계 전문가 포럼 열죠. 네. 할 여기에 계획입니다. 혹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의사들 말고 환자 단체나 소비자 단체 대표가 들어가나요? 예, 그 전문가하고 아니 전문가 말고 환자 단체나 소비자 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이 포함되냐고요? 발표에는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죠? 예. 근데 그 토론에는 네, 저희가 초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패널이나 그러니까 주요한 그 토론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1분만 더 주시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1분 더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 인력의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론에 네. 가장 필요로 하고 실제 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건보 돈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의 수입을 잡아주는 게 누구예요? 환자 아닙니까? 네. 그분들의 수요는 토론, 의견은 보장되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저 의원님, 그 추계할 때도 그분들을 초대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의사 단체 이외에 수요자인 그 환자 단체라 소비자 단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또 별도로 들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의료 현안 협의체 의사 단체하고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잖아요. 네. 의사협회가 지금 의사충원에도 소극적이고, 그러니까 의사 정원 늘리는 것도 소극적이고, 의대 신설은 절대 반대잖아요. 네. 이 구조 자체를 깨란 얘기예요. 예.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심의위원회 이걸로 논의 대상을 협의체를 넘기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의료 단체하고 먼저 협의를 한 것은 2020년 9월 의정 합의에서 의료 단체와 정부가 코로나19가 안정이 되면 협의를 한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한 거고요. 공급자 단체인 의료 단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요 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그다음에 또 의사 이외에 각종 직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입니다. 네, 상관님 앞서 민주당 우리 김원희 의원님께서 이제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이 조금 답보 상태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네. 복지부에서 조금 너무 수세적이지 않냐. 네, 그건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의료계하고 공감대로 이룰 게 아니라 네. 조금 그 복지부가 네. 주도를 해서 밀고 나가셔야 될 부분들이 좀 알겠습니다. 있어요. 뭐 우리가 뭐 OECD 대비해서 이제 그 의사 인구수 그다음에 뭐 초고령 사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부분 뭐 그다음에 의료 불균형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의대 정원 확대 국민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반면에 당장 의대 정원 확대에도 뭐 10년 뒤에나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뭐 인구 감소로 인구당 의사 수가 뭐 적정 수를 이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이제 반대 여론이 있는데 사실 이 의견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동안 10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계속 반대해 왔고 20여 년 전에 의학분업을 빌미로 해서 의대 정원을 오히려 감축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이 자기 책임감을 갖고 이런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좀 다시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복지부가 좀 주도적으로 앞서서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장관님 그 의대 정원 확대의 네. 목표치를 좀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27일 날 지금 뭐 공개 토론위에서 어느 정도 뭐 윤곽을 잡으실 예정인가요? 예, 이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자 측의 의견도 듣고 지금 의대들의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도 좀 점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지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대 저희가 의대 정원 그 증원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살려 가지고 의대 정원뿐만 확대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 확충, 근무 여건 개선,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서 2025년 입학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의료 현안이 협의체에 뭐 공급자인 의료계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 사회가 이제 봉착한 의료부 문제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예. 부분은 아니에요, 결코. 맞습니다. 결국 이제 필수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의대 정원만 확대한다 그러면은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겨우 뭐 네.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 정도밖에는 안 될 텐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2017년 이후에 이제 문정부 출범 이후죠. 필수 과목 그리고 뭐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전공의 충원율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대신에 인기 과목, 뭐 피부과, 성형외과 쏠림 현상이 좀 가속이 되고 있고, 이 인기 과목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장관님? 제가 알기로 있기는 이제 비급여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다는. 예. 이 반면에 이제 그런 뭐 비급여가 많이 항목이 이제 신설돼 있는 그런 데하고 달리 뭐 대표적으로 수학과 같은 경우는 비급여 항목을 잡고 싶어도 네. 애들한테 비급여로 의료의 질을 차등둔다는 게 좀 도덕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비급여 항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 수가 뭐 1년에 1, 2% 오르는 보험 수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의사가 그거를 하려고 하겠어요.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이 거의 포퓰리즘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이제 확대를 해놓으니까 이 풍선 효과로 비급여 항목이 엄청 많이 늘어났죠. 네. 이 비급여 항목이 만들어지는 진료 과목들, 그 병원들은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대신에 비급여 항목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진료 과목들은 다 이제 망하기 직전에 이제 내몰린 거고, 이런 어떤 문케어의 부작용이라고 또 일환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는 이제 저출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 그다음에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건보 수가, 그다음에 의대 정원이 이제 18년간 동결되었다는 여러 그러니까 가지 문제가 이제 누적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문케어에 대해서 네. 그동안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해왔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 가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안 보여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이런 예. 의료 체계의 예. 균형을 좀 맞추는 부분에서도 네. 고민을 많이 좀 해주셔서. 예. 자, 장관님 그다음에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작하셨죠? 네. 이 현장 반응이 좀 나옵니까? 아직은 뭐 얼마 안 돼 가지고. 예. 초기에는 그 비대면 진료 거절률이 높다는 그런 좀 질타와 함께 그다음에 너무 의료 쪽의 의견만을 들어가지고 비대면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좀 아쉬움 그런 것들이 좀 비난이 있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좀 부족한 점은 바로바로 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네. 그럼에도 제도로 정착하지 못하고 시범 사업으로 네. 운영하게 된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이 시범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의료계의 어떤 반발이든가 그런 것들을 너무 무식해서 정부 안이 오락가락 하는 어떤 그런 형태도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한테 의료인들이 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과감하게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장관께서 고민을 좀 예.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시범 사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제한적인 그 시범 사업은 불가피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여튼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제일 우선으로 한 게 국민 건강 증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문단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사업 평가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암만 해도 그 비대면 진료 자체를 법제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그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